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을 했죠. 어젯밤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부산에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분 연결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조경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준석 대표 뭐 직접인 아니면 뭐 통해서라든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글쎄요,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하니까 네.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음, 좀 잠시 꺼놓은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제 추측은, 네, 제 예측은 아마 조만간에 다시 휴대폰을 켜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보도에 보면은 뭐 두 사람과 함께 부산에 나타났다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뭐 부산에 특별한 일정이나 뭐 이벤트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아마도 뭐, 머리를 조금 식히기 위해서, 아마 좀 벗어나서 좀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죠. 아니라, 중요한 네, 건 왜 이런 일이 빨리, 벌어졌는가인데요. 네, 지금 빨리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또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음, 제대로 본인한테 알림이 없다 보니까 언론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 시스템은 아주 좀 잘못됐다. 아, 모든 것은 물론 후보 일정에 대해서는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연히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상임선대위원장이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고 뭐 이런 좀 유기적인 어떤 관계,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이제 인터뷰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무 체계가 아직 정비되기 전이다 보니까 좀 실무상의 혼선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 아니냐, 일부러 패싱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진단하던데 의원님은 좀 다르게 보시네요. 그러면? 예, 그게 조직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네. 뭐 실무자들의 착오라는 거 실무자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경제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어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다 단호하게 예. 후보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후보가 예. 이런 갈등들은 가능하면은 좀 최소화시키고 예. 또 단기간에 또 해결점에 대해서는 빨리 풀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좋겠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대놓고 한번 확인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뭐 실무상 빚어지는 혼선이기보다는 좀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면서 나온 현상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무시한다는 그런 표현은 조금 좀 과한 표현입니까? 과한 표현이고요. 예. 그래도 명색이 우리 당의 대표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했겠습니까마는 좀 강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 실무자라고 하면은 어느 선까지인지를 좀 빨리 파악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사태를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결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무슨 뭐 문고리 3인방이니 그다음에 장순실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윤핵관이라고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의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인사 문제 특히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너무 심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식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언론 보도가 뭐 100% 맞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네.
또 아니 땐 굴뚝에 또 연기가 나야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고 또 유연하고 하는 이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그 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우리 국민의힘의 그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저는 그 진상을 좀 파악하고 네. 그게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그 존재하는 부분을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 저는 단호하게 그 부분도 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후보가 좀 챙겨서 이게 그러니까 진상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문고리 3인방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은 뭐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그 해당되는 자분들에 대해서는 네.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윤석열 후보는 결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네. 살아있는 권력과도 맞서서 그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은 분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의 그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을 좀 오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그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예. 그 대의를 우리는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선대위가 겸손에 또 겸손을 보태는 그런 선대위가 돼야 되고요. 네. 국민들의 그 50% 이상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데 예. 이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살얼음 판을 걷는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는 지금처럼 방만하거나 방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처럼 낡은 사고로 선대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점에 문제의식을 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은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도 최근에 선대위가 상당히 슬림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몸집이 크다 해가지고 그 조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선대위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또한 이번 그 민주당 정권에 비춰봤을 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덩치만 이렇게 산만한 그런 선대위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선대위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 소속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어찌 보면은 아주 소중한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은 합류하기 전이었고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셔서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직까지 저는 그 공식적인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아마 공식적으로 선대위 발족식이 있을 겁니다. 6일로 예정돼 있죠. 예. 네네. 예.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지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문고리 3인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선대위에 어떤 여러 가지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에 대한 피싱 논란이 지금 있는 부분 역시도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저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준석 대표의 또 역할이 또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선대위가 우리 당이 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캠프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요번에 네네. 아마 그 윤석열 후보가 의원님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데에도 이제 홍준표 의원과의 어떤 그 소통 창구를 아마 상당히 그러니까 중시했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하고 좀 의견을 나눠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고 난 이후에, 네. 홍 후보와 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뭐라고 예, 하던가요, 그때 홍준표 의원은? 그냥, 표현을, 빌리자면 좀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음. 아마 홍 후보 역시도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망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홍준표 의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또 홍 후보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었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사실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 선대위 합류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홍준표 의원이 지금 선대위 합류를 안 하는 그 이유와 그 심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홍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결코 없는 분이시고요. 예.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고 또 2030 MZ 세대의 어떤 마음을 잘 읽는 네.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정치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선대위에 합류하고 안 하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은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대위에 합류하고 안 하고의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결코 뭐랄까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민주당도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상임 고문이죠, 선대위. 직책을 맡고 있죠. 활동은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느 당이든 대선 전국에서 경선 후유증이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유증으로는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 후보께서 선대위에 참석은 하지 않지만 백의 종군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백의 종군의 의미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직책 없이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문홍답 있지 않습니까? 그 기판 여기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은 저는 상당히 좀 과한 표현이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당원이나 국회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은 당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겠지요. 네. 마찬가지로 함께 경선을 겨루었던 후보들이고 또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물론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지만, 근데 해당 발언 아닙니까? 해당 발언? 소속돼 있는 정당인으로서는 저는 썩 바람직한 그런 표현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저는 바람직한 그런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연결하는 게 의원님 개인 발언 하나 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군 장병들의 이러닝 수업 있지 않습니까? 학점으로까지 인정이 되는 이걸 두면서 당나라 군대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러닝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런 걸 또 가지고 또
저를 조금 그 공격했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또 맞서서 있는 그 적국이 바로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왜냐하면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리를 침략을 했고 또 침략 전쟁도 일으킨 나라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에서 주적으로 규정되기도 했고 했죠. 예, 예. 그리고 북한군이 보면은 지금 그 병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128만 명이거든요. 예. 우리가 62만 명이고, 그다음에 북한군의 그 복무 기간이 지금 10년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 네. 우리는 지금 2년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군대를 가는 이유는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내 나라,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되겠다는 그런 그 인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 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군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은 그 학점을 인정하자. 일종의 군대 가더라도 학점을 인정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한치의 우리가 그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한치의 허트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평가는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